요즘 제가 지금 정토의 행복학교 음, 수업을 받고 있는데요. 아, 그것도 제가, 행복학교라고 그래요? 예, 예, 행복학교, 인터넷으로, 전에는 네, 행복학교라고 안 그랬는데 요즘 행복학교라고 그러는 모양이네? 네. 예, 예, 예. 근데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화상으로 예, 이렇게 음. 도반들과 이렇게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거든요. 아, 아니, 법륜 스님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예, 도반들끼리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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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음, 지역별 묶어가지고요. 음, 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매주 이렇게 수행 과제가 있어요. 어떤 예,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보라고요. 음, 이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가 이것도 간념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어떤 걸 주제로 주어졌을 때 뭘 하라 그러면 그거를 어, 도움이 안 될 거, 그래 뭐라 그러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도 관념인가요? 제가 이렇게 뭔가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안 되지만 상대방한테 인사를 먼저 해보세요. 이웃과 친절하게 먼저 인사를 나눈다거나 어떤 걸 이렇게 해보려 하면은 뭔가 해보라는 말에 걸려가지고 실천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 억지로 한다는 예, 생각에 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가면 될까? 이렇게 약간 음, 이렇게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하면서도 매번 아, 내가 이게 괜히 수업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뭔가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제 남편한테도 좋은 말 먼저 해보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안 될 때는 이제 뭔가 이것도 다시 이렇게 도안과 대화를 나누고 이러는데 이게 억지에서 뭐가 될까? 이런 자꾸 이렇게 불신을 하면서 이것도 제 관념인 거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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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보세요. 예, 아버님 있지만은, 제가 동네를 지나갈 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동네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알아요? 인사예요, 인사. 자, 우리는 이제 동네에서 한 1km 정도 떨어져서 살잖아요. 참, 그 일선생님 아시겠네. 예, 와보셨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령 어디 뭐 어배를 나가든지 어디 나갈 때는 꼭 동네를 거쳐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동네 이제 차를 타고 지나가더라도 동네 분이 옆에 지나가면은 꼭 창문을 열고 꼭 인사를 해요. 좀 멀리 떨어져 있어도 창문 열고 보일만 하면 꼭 인사를 하고 가요. 근데 대답은 안 기다려. 그냥 차로 지나가면서 그냥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이 돌아보는 사이에 나는 지나가 버릴 수도 있어. 그래도 항상 뒤통수에 대고도 인사해요.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그래도 동네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뭐 시골에 어디 가면은 뭐 텃세가 심하다니 그러는데 한 번도 그런 경험 못 해보고 지난 전 이장하고의 관계는 좀 그런 점이 좀 있긴 있었는데 그때는 뭔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있어서 그렇고 뭐 특별히 서로 요구하고 요구하지 않는 이런 관계에서는 뭐 동네하고 뭐 불편한 일이 전혀 없이 그렇게 잘 지내고 있어요. 어떤 텃세 같은 것도 못 느끼겠고 아마 거기에는 특별히 뭐 갖다 드리는 것도 없고 특별히 뭐 자주 만나는 것도 아닌데 아마 인사 잘하는 것이 가장 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인사라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인사를 함으로 해서 뭔가의 어떤 결과를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얻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우선 제일 처음에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과제를 그렇게 냈어요. 우선 이웃하고 서로 인사를 먼저 인사하자. 응? 자, 남편한테도 먼저 인사를 하자. 예, 아마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면은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질 거예요. 옛날에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웃는 얼굴에 침 몇 번 못 뱉는다고. 응? 그렇게 꼬박꼬박 인사를 하면 볼 때마다 인사를 하면요.
그 어떻게 싫은 소리, 그냥 대수롭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싹했어. 자, 그런데 문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인사를 해야 된다. 이러면 일성정님이 이 말이 맞아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를 한다라고 하는 관념 상태가 돼서 그러면 또 불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디서부터 뭔가 불편함이, 일성정님의 그 과제가 불편함이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자, 바로 그 과제와의 만남의 순간부터가 문제예요. 그 과제를 어떻게 받았죠? 예전에 같이 정투했던 교관님께서 추천해줘가지고 수업을 듣게 됐고요. 아니,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자, 요런 자리에서 받았어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뭐, 카톡으로 이리 왔어요? 아니면 뭐, 문자로 왔어요? 아니면 이런 자리에서 과제가 주어졌어요? 이런 데서 얘기도 하고, 카톡으로도 주제가 일주일씩 이렇게 나눠지고요. 예, 좋아요. 자, 모든 관념이 시작되는 것은 어디서부터냐? 자, 들리는 이 경험부터 관념이 시작되는 거고, 보이는 이 경험부터 관념이 시작돼요. 자, 들리는 이 순간 관념의 시작이기도 하고, 깨달음의 시작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관념화되든지, 깨달음의 원인이 되든지, 관념의 원인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모든 경험의 순간에, 들리는 순간, 보이는 순간에. 자, 만약에 그것이 과제가 소리로 주어졌다면은, 그럼 들림이었죠. 과제가 들림이죠. 또는 뭔가 카톡으로 왔다면은 보임이죠. 응? 보임이죠. 근데 보임은 뭐였어요? 카톡으로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였어요? 그냥 뭔가 뭐 새카만 게 보였고, 하얀 바탕에 뭐 새카만 게 보였던 거 그냥 그런 거죠. 뭐 그걸 갖다 좀 더 그러면 그냥 글자가 보였죠. 근데 글자의 의미는 보이는 경험이었어요? 아니면 보이는 경험에 대한 일성정님의 과거 경험에 의해서 조건화돼서 일어난 생각의 내용이에요. 생각의 내용의 경험이에요. 자, 바로 그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상태이기 때문에 불편함이 시작된 거죠. 바로 그때 카톡으로 온 글자가 보이는 이 보임에서 보임이 있으니 일어난 이 생각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착각 때문에 불편이 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또 어디서 듣고 어디서 그런 것으로 함이라고 하는 관념을 갖다가 요구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불편하게 된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보내온 카톡 때문에 불편했어요? 과제 때문에 불편했어요? 아니면 스스로의 생각이 사실이라고 하는 착각 때문에 불편했어요? 생각이 사실이라는 생각이요. 예. 자, 그럼 그냥 단지 보임이었을 뿐이면은 생각은 내용에 머금이 없었다면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지만은 거기에 머금이 없었다면은 그런 불편이 없겠죠. 그냥 보였을 뿐인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도대체 뭐 과제 때문에 불편하다든가 과제 때문에 뭐 괜히 들었다 쌓는 것은 그건 좀 이상하죠. 결국은 온통 자기 생각 노름 아니었나요? 자, 그런데 봐요. 만약 그게 생각 노름이 아니라면은 자, 그냥 그랬으면은 가령 다른 사람이 저렇게 보이면은 그 기억이 일어나고 사실 인사라는 것이 사실 인사 자체야 나쁠 게 뭐가 있나요? 해야 된다. 하라. 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불편했던 거지. 인사 자체야 뭐 나쁠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가령 그것이 그냥 보임이었을 뿐이고 그 생각은 과제에 대한 어떤 관념에 무주였다면은 그러면은 가령 어떤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경우에 그 기억이 날 수가 있어요.
그 과제의 기억이. 그러면 그 생각에 얽매임이 없었다면은, 그러면, 에이, 뭐, 비츠바이 본전에 한번 해볼까? 라고 이렇게 의도가 작용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은, 세상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고 또 뭐예요? 천냥빚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든가 이런 말도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들, 자, 인사를 잘하는 사람에게, 자꾸 보기만 하면 인사하는 사람에게, 뭔가 좀 서운한 거 있고, 뭐라 할 게 있다 하더라도, 기분 나쁜 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뭐라고, 인사하는데, 뭐라고 싫은 소리 하겠어요? 아마 그래도 하기가 좀 쉽지가 않겠죠? 남편한테도 인사 꼬박꼬박 잘해봐요. 그러면 술 먹고 안 들어오고 싶을 때도 아마 더 들어오고 싶어질 거예요. 밖에서 맛있는 거, 좋아하는 맛있는 거 사다 줄지도 몰라요. 암튼, 인사해가지고 손해볼 거 있어요? 단지, 어디에 걸렸나요? 단지, 하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보라고 하는, 뭔가 여기에 걸린 거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봐요. 그거는 그냥 글자가 보이고, 그냥 소리가 들렸을 뿐인데, 결국에는, 하라 말하라고 하는 이것에 대한 어떤 관념의 문제죠? 그냥 들릴 뿐이고, 그냥 보였을 뿐이면 되는 거죠. 그냥 생각이 알아졌을 뿐이면 되는 거죠. 꼭 그렇게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작용되면 그러는 거고, 그냥 그런 거죠. 그거 하라고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돼요. 과제 체크를 어떻게 하는데요? 카톡에 댓글을 올리거나 안 올려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안 올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사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죠. 예? 제가 억지로 시키는 거에 대해서 약간 거부감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시킨다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생각의 내용 아니냐고. 네. 해석의 내용 아니냐고, 결국에는. 자, 그 점을 한번 점검을 해보신다면은, 자, 이 세상의 모든 경험은, 모든 경험은 바로 요점만 분명하다면은, 요점만 어떤 그 순간의 인식 내용에 빠지지 않는다면은, 모든 것은 깨달음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경험들은. 그러니까 그 행복 학교의 경험도 바로 어떤 그때의 그 보이고 들리고 이럴 때의 어떤 인식 내용에 머뭇만 없다면은 그런 경험들도 전부 자각의 경험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서가 아니에요. 응? 일성령님, 거기서 하는 말이 맞아서 자각이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네네. 자각이라는 것은 맞는 말을 들어서 틀린 말을 들어서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바로 규정함 없는 바로 그런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뭐가 경험되는 것은 어떤 거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에 행복하게 처해졌다면은 바로 거기서의 모든 경험에 규정함이 없는 그것을 점검해야지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관념적이다 아니다 이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안 나가게 되어질 수도 있겠지요. 응? 그거 안 나가게 되어지면 안 나가면 되는 거지. 다니면서 이래서 안 그래요. 삶에서 이유를 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뭔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계속 남기지 말고 말씀을 하세요. 순간 규정감이 있었다 치더라도 이건 또 규정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넘어가면 그걸로 그냥 그뿐인가요? 봐요. 하시는 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상대방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상대방이 관념에 빠져서 그러는데 그럼 그거 보고 그 관념에서 깨어나라고 거꾸로 그렇게 계속 이야기해 줄래요? 그건 아니죠. 예? 가령 이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해가 일어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바보와 다를 바가 없죠. 전부 관념적이죠. 설사 그것이 어떤 종교단체든 종교 지도자든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남을 탓하거나 남을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의 경험 상태만 그러면은 남으로 인해서 불편해지지도 않고 남으로 인해서 잘못된 이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아니. 결국에 나무 말이 맞니 틀리니 하니까 불편해지고 그리고 잘못되게 되는 것일 뿐이지. 응? 그리고 또 사실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서아야, 엄마는 오늘 저녁에 좀 봐주라. 응? 예? 서아, 가서, 너 텔레비전 봐. 엄마 오늘 저녁만 좀 봐줘. 응? 예? 서아야, 내일부터 너가 엄마, 여기 오라 그래. 안 그럴게. 어? 서아, 어? 뭐 봤어? 텔레비전 뭐 봤어? 재밌는 거 봤어? 그러면 너는 가서 재밌는 거 봐. 어? 엄마까지 데리고 가면 좀 그렇잖아. 엄마는 오늘 여기 우리 다 같이 이야기해야 되니까 엄마는 좀 봐주고 가서 재밌는 거 너 봐. 예, 자, 그러니까 봐요. 우리는 우리의 깨달음이나 어떤 자각은요, 상대방이 무슨 말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사실은. 상대방이 맞는 말하고 틀린 말 하는 데 달려있지 않아요. 우선은,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은, 상대방이 맞는 말 하는지 틀린 말 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일성정님이 그걸 다 안다면은, 그러면 일성정님에게는 불편이 없어야 돼요. 응? 만약에 뭔가 불편이 있다고 하는 것은 흔쾌하지 못함이기 때문에 사실은 누구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들리는 대로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또 사실은 누구의 말이 맞는 말을 하는 맞는 말을 들어야 자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깨달음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바로 중도라고 하는 그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부처님 말씀을 잘 들으면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맞는 말을 들어야 깨달음이 일어난다면은 그럼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겠어요? 그럼 내 말만 들어라 이러셨겠죠? 그렇지만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셨죠? 그러니까 깔라마 경에서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깔라마 사람들에게는. 자, 누구의 말이든, 심지어는 부처님 당신의 말이라도 그냥 그대로 믿고 따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일성님이 뭐 들어가 버렸어? 여기서, 아니, 여기, 이 화면에 자꾸 이게, 이 사진 배치가 이렇게 달라져. 그래서 이야기 하다가 어디 난 가버린 줄 알았어, 일성 형님. 자,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면은, 맞는 말을 듣는 그 내용을 들음에 의해서 자각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각은, 깨달음은 어떤 말이어도 내용의 무주, 규정함 없이 그냥 들리는 그대로일 때, 요 경험 상태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맞는 말을 하니, 틀린 말을 하니, 틀린 말을 하니까 여기 이 사람들하고 상종 못해. 이 사람 맞는 말 하니까 이 사람하고 상종해야 되겠어. 자, 세상을 이렇게 살면은 그 자체가 엄청 괴로운 삶이 돼요. 그럼 자기에게 맞는 사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만 같이 세상에 살아야 되잖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학교가 됐든 어디가 됐든 일단 처해졌으면은 또 어떤 사유로 인해서 또 갑자기 마음이 뭐 다르게 작용돼서 뭐 안 나가게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그것도 되어지는 대로 처해지는 대로 자, 어떻게 되든 어떤 상황이든 지금 이 순간 처해지는 바로 그 순간의 들림이나 보임했을 때
인식 내용을 규정, 단정, 평가, 판단함이 없이 인식 내용에는 무주, 그리고 그냥 들리는 그대로 보이는 그대로 이 경험 상태, 요 점검이 중요한 거죠, 이성경님. 다시 한번 그 점을 점검해 보세요.